안녕하세요. 책 속의 인상적인 구절들을 찾아 소개하는 방송 책 속의 밑줄입니다. 저희 방송은 책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하기보다 직접 주관적으로 고른 문장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호흡과 감정, 그리고 세밀한 생각들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이 점 생각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들레즈의 소진된 인간에 담긴 문장들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책의 부제목대로 베케트의 텔레비전 단편극에 대한 철학적 에세이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무엘 베케트가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독일 방송의 지원을 받아서 5편의 텔레비전 단편극을 만들게 됩니다. 이 중에 4편의 시나리오가 1992년 프랑스 미니 출판사에서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되는데요. 이때 들레즈가 소진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해제를 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진된 인간은 들레즈의 단독 저작물은 아니고요. 텔레비전 시나리오에 대한 철학적 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레즈는 별도의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현대 철학에 있어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인데요. 영화론에 있어서도 주요한 저작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네마 1, 2에서 그만의 철학적 개념들이 녹아든 영화 이론을 펼친 바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랑시에르가 비판한 대로 들레즈 스타일의 형이상학이 바탕에 깊이 녹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들레즈의 영화론에 바로 베케트의 영화가 등장합니다. 1964년 작품인 필름이 바로 그것인데요. 들레즈가 베케트에게서 주목했던 부분은 인식론의 문제와 표현의 문제였습니다. 베케트는 언어를 매우 한정적인 표현력을 가진 도구로 파악했는데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 새로운 표현에 대한 갈구가 바탕에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표현에 대한 실험적인 성향은 당대에 함께 활동했던 작가들인 제임스 조이스와 마르셀 프루스트의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 베케트는 이 작가들의 작품에 평론을 맡기도 했는데 조이스나 프루스트 모두 소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독창적인 문체로 작품을 썼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더구나 베케트와 조이스의 관계는 유독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함께 서클 활동을 하기도 했고 조이스 작품의 프랑스어 번역을 베케트가 맡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베케트 작품에는 인식에 대한 문제, 표현에 대한 문제가 주된 고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소진된 인간, 즉 들레즈가 해제를 달았던 베케트의 텔레비전 단편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가 고른 문장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도 이 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베케트의 고민들, 그리고 들레즈의 생각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말은 계산과 의미, 의도와 사적인 추억, 그리고 이를 공고히 하는 오래된 습관들에 저당 잡혀 있어 표면을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금세 다시 닫혀버리고 만다. 언어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베케트의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케트가 고민하는 언어 표현의 한계는 지시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가 아닙니다. 사실 지시 대상에 대한 전달과 이해는 어떻게든 가능한데 그 표현의 도구로 삼고 있는 말들이 이전에 사용됐던 용례나 맥락들의 잔상이 남아있어서 특정 지시 대상에 대한 단독적인 표현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태극기를 들 수 있겠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극기는 3.1운동과 광복절과 같은 애국의 상징적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파에 치우친 태극기 부대의 출몰과 함께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태극기를 이전과 같은 순도의 느낌으로 태극기라는 말의 의미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다른 맥락 속에서 사용됐던 잔상의 여파 때문이죠. 그런데 베케트는 문자 텍스트 언어에 대해서만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상태와 같은 부정성에 도달하여 하나의 순수한 이미지, 때묻지 않은 이미지, 오직 하나의 이미지일 뿐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사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표현에 대한 결벽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강박적인 자세를 단순히 표현에 대한 결벽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베케트를 비롯한 당시 창작자들의 문제의식이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과 전 세계를 휩쓴 경제 대공황은 이전까지 행해오던 모든 것들에 대해 의구심을 품도록 바탕을 제공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부터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 체제와 질서에 대한 의구심, 나아가 베케트와 같은 예술 창작자들에게는 표현에 대한 의구심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세계적 이슈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들에게서 반작용처럼 도전적이고도 이질적인 실험적 사유와 표현이 흘러나오게 됐는데, 베케트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표현의 한계를 문제의식 삼아서 이를 돌파하는 실험들을 했습니다. 들레즈의 분석에 따르면 베케트가 시도했던 실험의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베케트는 말의 열등함을 극복할 방법을 발견한다. 대사 없이 가거나 말의 결을 헐겁게 하고 그 사이에 사물 혹은 운동을 끌어들이거나 말이 아닌 다른 것, 즉 음악 혹은 비전이 말들의 결을 느슨하게 하고 그 사이를 벌려놓거나 완전히 갈라놓도록 한다. 의도치 않은 맥락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베케트는 말에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표현을 시도합니다. 물리적으로 말의 수를 줄여서 대사 없이 침묵으로 진행하거나 말의 연속적인 텍스트 직조를 헐겁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든 행동이든 그 사이에 이것저것 끼워 넣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베케트의 실험은 언어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았는데요. 무대 공간 자체에 대한 색다른 표현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들레즈가 해제를 달고 있는 베케트의 텔레비전 단편극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쿼드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의 무대로 조명이 딱 떨어지고 무대의 각 꼭지점에서 망토를 입은 배우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근데 대사가 없어요. 그리고 각종 꼭지점에서 나온 배우들이 별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무대 중심에 있는 점을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만 계속 반복합니다. 배우가 1명 등장할 때도 있고 2명 등장할 때도 있고 3명, 4명까지 모두 등장할 때도 있죠. 이렇게 여러 배우가 무대 중심을 향해서 이동을 하면 부딪힐 것 같은데 충돌하지 않도록 계속 우회하고 있죠. 이게 답니다. 사실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베케트의 표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 꼭지점에서 등장하는 배우들의 이동 방법을 경우의 수로 모두 나열한 것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실 텐데, 관객의 이해도에 충실했다기보다는 표현의 기저에 깔린 의도와 의미에 충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배우들의 마주침, 충돌은 일종의 사건의 가능성입니다. 즉, 무대 공간 자체를 따지고 보면 바로 해당 공간의 잠재력인 셈이죠. 부연하자면 정사각형 무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움직임을 한 번씩 실행함으로써 그 공간 안의 가능성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어의 바깥을 탐구하려 했던 베케트는 언어에서의 모든 가능성을 실행해보는 것, 즉 언어를 소진하듯이 공간의 잠재력을 소진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을 소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성에 주목한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관객의 이해도에 충실한 표현법은 아니라서 난해하긴 합니다. 저 또한 이러저러한 해설들을 찾아보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들레즈는 이처럼 언어의 바깥을 탐구하려고 했던 베케트의 문제의식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고른 문장들은 여기까지인데 소진된 인간에 담긴 문장들 함께 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에 따라 고른 문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하나하나 뻗어나간 잎사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책 속의 밑줄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 속의 밑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